아니, 민서 씨. 지금 사무실에서 냄새나게 뭐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라 집에서 싸운 도시락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무실에서 그런 냄새 나는 음식을 먹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밖에서 먹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당장 치우세요. 이 냄새 때문에 일을 못하겠네. 당신 같은 실력으로 일하면서 이런 수준으로 행동하면 우리 팀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이름도 없는 지방대학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나요? 민서는 발끈해서 대꾸하려다 감정을 꾹 누르고 이내 침묵하였습니다. 냄새나는 도시락이나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지. 사무실에서 무슨 밥을 처먹고 있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민서의 도시락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도시락통에 담겨있던 반찬들이 땅바닥에 모두 쏟아져 버렸습니다. 민서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로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임유진 과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임유진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고 있었고 주변에 남아있던 몇몇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이코 임 과장. 또 시작이네. 속삭임이 사무실에 퍼집니다. 하지만 다들 안타까워할 뿐 본인한테 불똥이 튈까 무서워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으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 남성의 모습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됩니다. 순식간에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갑자기 여긴 어쩐 일로? 임 과장의 목소리는 당황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바닥에 무릎 꿇은 민서를 발견합니다. 민서야! 모두의 시선이 바닥에 앉아있는 민서에게 향합니다. 사무실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흐릅니다. 삼촌,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삼촌이라는 단어가 사무실에 폭탄처럼 떨어집니다. 삼촌이라고요? 경멸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정성껏 만든 건데! 회장이 무릎을 꿇고 음식을 함께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신 임유진 과장 맞지요? 날카롭지만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모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 눈길을 던지고 사무실을 나갑니다. 그의 뒤로 문이 닫히고 억눌렸던 숨소리들이 터져나옵니다. 삼촌이라고? 말도 안 돼. 임 과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그제서야 누군가 민서에게 다가옵니다. 민서 씨, 괜찮아요? 대답 없이 마지막 음식 조각까지 조용히 주워 담는 모습입니다. 민서의 표정은 담담하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처럼 때로는 인생의 진실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코딩의 여왕이라 불리던 실리콘밸리의 천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위장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반전의 순간까지 그녀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되돌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던 한 여성이 자신의 빛나는 경력을 뒤로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한국에 돌아오기로 결심한 그 순간으로 시간을 거슬러 약 3개월 전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마지막 밤, 민서는 발코니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였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은 거야? 룸메이트 제시카가 와인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민서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결정했어.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제시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글이 널 데려가려고 100만 달러를 제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야? 민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퍼 금액은 과장됐지만 실리콘밸리의 거의 모든 대형 테크 기업들이 그녀를 원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코딩의 여왕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24살의 천재 프로그래머였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난 다른 것을 증명하고 싶어. 누군가의 조카가 아닌 그저 강민서라는 프로그래머로서. 그날 밤 민서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삼촌과 나눈 마지막 화상통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니? 삼촌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네, 삼촌. 제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특혜 없이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삼촌은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다. 3개월. 그 기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다면 인정하마. 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3개월 동안 해볼게요. 삼촌, 저 해낼 수 있어요. 7월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 민서는 넥스트리거 본사 로비에 들어섰어요. 민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삼촌이 5년 전 시작한 AI 스타트업으로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어 있었죠.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 손을 꼭 쥐었어요. 이곳에서 자신은 실리콘밸리의 천재가 아닌 그저 평범한 대학 졸업생일 뿐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지만 문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강민서 씨이신가요? 인사팀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회의실에는 10명 정도의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유독 자신만만해 보이는 한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고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서입니다. 민서의 대답은 짧았어요. 속으로는 나도 스탠포드 졸업생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인사팀 김 부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어요. 신입사원 여러분, 넥스트리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창의력과 열정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거라 확신해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민서는 배정받은 AI 개발팀 사무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정해. 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코드를 짰어. 이건 그냥 또 다른 도전일 뿐이야. 17층에 도착하자 넓은 개방형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유리로 된 회의실과 휴게 공간, 다양한 그래픽카드와 서버가 놓인 개발실까지 최신식 시설이었습니다. 강민서 씨,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윤 팀장입니다. AI 개발팀에 온 걸 환영해요. 임유진 과장이 담당 상사가 될 겁니다. 윤 팀장이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서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임유진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네. 저기 구석에 있는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사무실 가장 구석, 서버실 근처의 작은 책상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도 다른 직원들의 것보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살짝 아팠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자신만의 전용 오피스를 가졌던 그녀에게 이런 대우는 생소했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책상에 짐을 풀기도 전에 임 과장이 민서의 책상에 서류 더미를 가져다 놓았어요. 이 레거시 코드부터 정리해보세요. 기초적인 일이지만 신입은 이런 것부터 배워야죠. 민서는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오래된 자바스크립트 코드였습니다. 민서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런 코드는 눈 감고도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화려하게 열리며 서지원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서지원입니다. 임유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마치 얼음이 녹듯 차가운 표정에서 따뜻한 미소로 변했습니다. 아, 서지원 씨. 반가워요. 서울대 수석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임유진은 지원을 창가 쪽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좋은 자리 마련해뒀어요. 햇빛도 잘 들어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의 자리는 팀장실과 가까운 창가 자리였고 최신 컴퓨터와 편안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차별은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지원도 임 과장의 초대로 팀원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민서는 혼자 남아 삼촌이 아침에 싸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때 회의 테이블 쪽에서 몇몇 남은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지원 씨는 정말 대단해요.
서울대 출신의 영어도 유창하고 맞아요. 저기 혼자 앉아있는 신입과는 차원이 다르죠? 민서의 귀가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도시락만 먹었습니다. 속으로는 쓴웃음이 났어요. 만약 내가 누군지 알면 입이 떡 벌어지겠지. 오후가 되자 임 과장이 민서를 자신의 자리로 호출하였습니다. 민서 씨, 코드 정리는 어떻게 됐나요? 민서는 완료한 작업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단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일부러 시간을 끌어 지금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임 과장은 코드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본은 하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더 최적화할 수 있어요. 다시 해보세요. 민서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녀가 지적한 부분은 이미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임 과장의 제안대로 하면 성능이 떨어질 텐데. 하지만 민서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를 정리했어요. 임 과장은 지원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첫날이니 일찍 퇴근해도 괜찮아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민서의 자리로 와서 차갑게 말했어요. 이 테스트 코드들 내일 아침까지 완료해 놓으세요. 첫날부터 야근이라 미안하지만 이 업계는 원래 그래요. 엄청난 양의 테스트 코드가 담긴 파일을 민서의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보통 신입이라면 3일은 걸릴 분량이었어요. 민서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은 점점 비워졌고 결국 민서 혼자만 남았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어깨를 폈습니다. 이제 누구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민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진짜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드가 화면을 채워가는 속도는 눈부실 정도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지금은 참고, 견디고, 그리고 준비하는 거야. 첫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서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옆에 놓인 노트북을 열고 삼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날 무사히 마쳤어요. 삼촌의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힘들지 않았니?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타이핑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3달 동안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민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좌절감,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하는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서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3개월, 그동안 내가 진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민서는 눈을 감고 내일을 위해 서둘러 잠을 청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별이 한국에서 새롭게 빛나기 시작할 날을 꿈꾸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민서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첫 출근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민서는 어제 임유진 과장에게 맡은 레거시 코드 정리를 밤새 완료했습니다. 사실 단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지만 일부러 약간의 실수를 남겨두었어요. 너무 완벽하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출근 준비를 하며 민서는 구글에서 일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용 오피스에 개인 비서까지 있었던 그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같았어요. 넥스트리거 본사에 일찍 도착한 민서는 사무실에 들어서자 아직 텅 비어있는 공간에 안도했어요. 자신의 구석 자리로 가서 어제 임유진 과장이 준 테스트 코드를 검토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벌써 와 있었네요? 윤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일찍 와서 어제 맡은 일을 마저 하고 있었어요. 9시 정각, 임유진 과장이 화려한 발걸음으로 입장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서에게 향했습니다. 강민서 씨, 어제 맡긴 코드는 어떻게 됐나요? 민서는 완료한 작업을 보여주었어요. 임유진은 코드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본적인 최적화는 했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죠? 비효율적인데? 민서가 일부러 남겨둔 비효율성이었어요. 그녀는 당황한 척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군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임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몇 줄의 코드를 수정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녀의 수정 방식도 최적은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기본이 부족하네요. 앞으로 더 공부해야겠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활기차게 열리며 서지원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임유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운 표정에서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지원 씨, 왔어요?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생각이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차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 민서는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회의 테이블 쪽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지원 씨는 역시 감각이 남달라요? 이런 접근법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민서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사무실 정치는 실리콘밸리에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서는 우연히 지원과 마주쳤어요. 민서 씨, 혼자 점심 먹었어요? 다음에는 같이 먹어요. 고마워요. 지원 씨, 지원이 덧붙였어요. 사실 민서 씨가 조금 부럽기도 해요. 저는 첫날부터 중요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민서 씨는 천천히 적응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 그 말에 민서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특혜가 부담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임 과장은 민서에게 새로운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강민서 씨, 이번에는 서버 로그 분석을 해보세요. 지난 3개월간의 로그에서 패턴을 찾아보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완료해주세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였어요. 보통 신입이라면 일주일은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로그 분석은 민서의 전문 분야였어요. 구글에서 그녀는 수십억 개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 중요한 패턴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임 과장은 민서에게 물었어요. 강민서 씨, 로그 분석은 잘 돼가나요? 네, 진행 중입니다. 오늘 얼마나 더 남아있을 거예요? 민서는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작업하고 가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비자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진짜 일을 할 시간이구나. 민서는 로그 분석 프로그램을 닫고 자신만의 툴을 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그녀가 직접 개발한 고급 분석 도구였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시각화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신입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민서는 몇 가지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한 IP에서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가 눈에 띄었어요. 해킹 시도로 보였습니다. 이걸 임 과장에게 보고해야 할까? 너무 빨리 결과를 내놓으면 의심받을 수 있었지만 회사의 보안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결국 민서는 내일 중요한 발견만 먼저 보고하고 전체 분석은 금요일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민서는 퇴근 준비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민서는 삼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두 번째 날도 무사히 마쳤어요. 어땠어? 버티기 힘들지 않아? 예상대로예요. 하지만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무슨 발견? 회사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이 있어요. 내일 보고할 예정입니다. 조심해. 너무 빨리 실력을 드러내면 의심받을 수 있어. 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평범한 신입이 발견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보고할 거예요. 집에 도착한 민서는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차별과 냉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하는 답답함.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발견의 희열도 있었어요. 민서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발견한 취약점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기록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그녀는 묵묵히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넥스트리거 입사 3주차, 가을의 서늘한 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17층 사무실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어요. 오직 민서의 자리에서만 모니터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임유진 과장이 오늘 아침 던져준 AI 알고리즘 최적화 작업은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끝내세요 하는 말과 함께 내려진 과제는 일반적인 신입이라면 최소 2주는 걸릴 작업이었어요. 참자, 내가 선택한 길이야. 키워드를 두드리는 민서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밤도 삼촌에게 간단한 문자 한 통만 보내고 홀로 야근을 하게 된 상황이 서글펐어요. 그때 그녀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서. 민서는 움찔했어요. 텅 빈 사무실에 누군가가 있다니. 그녀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일었어요. 민서는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나 발소리를 죽인 채 회의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임 과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박 이사님, 걱정 마세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넥스트리거의 AI 핵심 알고리즘 전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론이죠. 약속대로 3억 원은 해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AI 핵심 알고리즘을 유출한다고? 민서는 숨을 죽였어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유라이즈 측에서는 우리 자료만 확보되면 바로 유사 서비스를 출시할 준비가 된 거죠? 좋습니다. 서로 윈윈이네요. 유라이즈, 넥스트리거의 최대 경쟁사였어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유진은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는 것이었어요. 순간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근처 복사기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임유진이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복사기 뒤에서 지켜봤어요. 임유진이 사라진 후에야 긴장했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어떻게 해야 하지? 민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 당장 삼촌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고민 끝에 민서는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어요.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도 지켜야 했습니다. 임 과장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 민서는 주변을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임 과장의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은 잠겨 있었지만 민서에게 이런 보안 장치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해 민서는 몇 분 만에 임유진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회사의 중요한 기술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여기 있다. 임유진의 컴퓨터에서 유라이즈 전달 자료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넥스트리거의 AI 핵심 알고리즘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코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서는 빠르게 파일들을 스캔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익숙한 코드가 보였어요. 이 알고리즘은 자신이 구글에서 개발한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아마도 삼촌이 그녀의 연구를 참고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코드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뉴라이즈에 넘어간다면 민서의 머릿속에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려졌어요. 이 취약점이 악용된다면 수백만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업 비밀 유출을 넘어선 문제였어요. 민서는 빠르게 자신의 USB에 관련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임유진의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어요. 아무도 침입한 흔적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삼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이 어떻게 이 정보를 얻었는지 설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해. 민서는 임유진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왜 그녀가 이런 위험한 배신을 하려는 걸까요? 민서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임유진의 인사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임유진은 5년 전 자신의 스타트업 창업에 실패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현재도 상당한 금융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돈이 필요했던 거구나. 민서는 임유진의 행동 이면에 있는 사연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처럼 조용히 출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임 과장이 환한 미소로 직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날이니 모두 준비한 대로 잘해보자고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배신을 생각하니 민서의 가슴이 아팠어요. 임 과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원에게는 친절했고 민서에게는 차가웠습니다. 민서 씨, 어제 맡긴 코드 최적화는 어떻게 됐나요? 임 과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과장님,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요. 금요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기한 내에 못 끝내면 인사고과에 반영할 겁니다. 임유진의 위협적인 말에 민서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그녀는 이미 어젯밤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시간이 더 필요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점심시간, 민서는 평소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오늘도 삼촌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문득 임유진의 행동이 더 이상 개인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회사 자체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정체를 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 오후에 민서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임 과장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가끔 휴대폰을 보며 긴장된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임 과장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오늘도 야근인가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코드 최적화를 마무리하려고요. 임유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본인 업무를 제때 못 끝내면 야근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너무 늦게까지 있지는 마세요. 보안 문제도 있고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민서는 잘 알았어요. 임 과장은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민서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네, 11시 전에는 나가겠습니다. 임 과장이 떠난 후 민서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퇴근한 후 그녀는 임 과장의 서랍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거기서 뉴라이즈의 박 이사와 주고받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만남 장소와 시간, 그리고 거래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어. 민서는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증거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임유진의 배신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민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연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의 기술과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민서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정리했어요. 임유진의 통화 내용, 뉴라이즈와의 메모, 유출 예정인 코드의 취약점 분석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은 행동할 때였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더 큰 재앙을 막아야 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민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아침 안개가 서울 도심을 감싸던 날,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넥스트리거 본사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임 과장의 배신을 알게 된 후 민서의 목표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임유진을 막을 수 있어.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제 그녀는 이중 임무를 띤 스파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신입사원이지만 내면은 회사의 중요한 기술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전문가였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역시나 텅 비어 있었어요. 민서는 신속하게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어제 수집한 증거들을 암호화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임유진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통화 기록, 이메일 내역, 그리고 만남 장소까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해. 민서는 먼저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임 과장의 이메일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그곳에는 뉴라이즈의 박 이사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코드네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미라클 문서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미라클, AI 알고리즘을 지칭하는 코드네임인가 봐. 민서는 모든 내용을 캡처하고 자신의 증거 파일에 추가했어요. 그때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재빨리 화면을 전환했어요. 문이 열리고 서지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서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지원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서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아, 네. 어제 못 끝낸 작업이 있어서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잠시 민서를 바라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임 과장님에 대해 뭐 느낀 점 없어요? 민서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지원도 뭔가 눈치챈 걸까요? 민서는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없는데요. 왜요? 지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그냥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비밀 전화를 자주 하고 갑자기 회의실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지원도 임유진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그렇군요. 저는 신입이라 잘 모르겠네요. 지원이 살짝 웃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왠지 수상해서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민서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이 동맹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오전 회의가 시작되고 모든 팀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임 과장이 직원들에게 오늘의 업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평소와 같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지만 민서는 이제 그 자신감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어요. 우리 AI 알고리즘의 완성도를 보여줘야 하니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민서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투자자 미팅은 뉴라이즈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AI 알고리즘 코드의 취약점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이 코드가 그대로 유출된다면 사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금융 데이터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스파이 행위를 넘어선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내적 갈등에 시달렸어요. 만약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야 했고, 그것은 정체가 노출될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삼촌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민서가 고민하던 그때 임 과장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강민서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요? 민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임유진이 무언가 눈치챘을까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코드 최적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임유진은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민서의 모니터를 힐끗 보았어요. 다행히 민서는 즉시 화면을 전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점심 후에 그 코드 분석 결과를 보고 싶네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임 과장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임 과장이 자리를 뜨자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임 과장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민서는 예상치 못하게 서지원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같이 점심 먹어요. 제가 맛있는 식당 알아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것이 지원에 대해 더 알아볼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지원은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임 과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임 과장님께 많이 혼났어요. 신입이라고 무시당한 것 같았거든요.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원도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인정받게 된 거예요? 지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우연히 임 과장님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죠. 민서의 호기심이 커졌어요. 어떤 개인적인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지원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민서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더 깊이 탐색했어요. 임유진과 뉴라이즈 간의 모든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임유진은 이미 3번이나 회사 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그녀의 해외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이건 단발성 배신이 아니야. 체계적인 스파이 행위였어. 민서는 이 모든 정보를 자신의 증거 파일에 추가했어요. 그리고 뉴라이즈와 넥스트리거의 AI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뉴라이즈의 최근 제품들에는 넥스트리거의 기술이 적용된 흔적이 명백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임유진은 모든 직원들에게 일찍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퇴근합니다. 여러분도 일찍 퇴근하세요. 민서의 직감이 울렸어요. 임유진이 오늘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자리를 정리하며 다른 직원들이 모두 떠나길 기다렸어요. 마지막 직원이 떠나자 임유진도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서는 그녀가 건물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후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임유진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임유진은 택시를 잡아타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민서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도 택시를 잡아 임유진을 따라갔어요.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췄어요. 민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임유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로비로 들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민서는 그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뉴라이즈의 박이사였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임유진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코드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까지. 민서는 집에 도착해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삼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삼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삼촌의 답장은 곧바로 왔어요. 무슨 일이니?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넥스트리거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내일 모든 것을 설명드릴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민서는 내일 있을 일을 생각했어요. 그녀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민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끝까지 가야 해. 민서는 노트북을 닫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사무실을 환하게 비추던 금요일. 민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삼촌을 만나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 반응은 예상대로 심각했어요. 이런, 정말 충격적인데. 삼촌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었죠. 민서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구나. 오늘 오후에 임원 회의를 소집할게. 그때까지 조용히 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무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렸어요. 몇 주 동안의 이중 생활이 끝나간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닥칠 변화에 대한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서 씨. 서지원의 밝은 목소리에 민서는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지원은 평소보다 더 화사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에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어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민서의 말에 지원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오늘 과장님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 성과를 인정받을 것 같아요. 민서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임유진은 오늘 무언가 중요한 발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뉴라이즈와의 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준비일 것이었죠. 그렇군요. 축하해요. 민서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원은 임유진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저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민서는 평소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삼촌이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 도시락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위장 도시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서는 잠시 감상에 젖었습니다. 그때 임유진이 몇몇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회의실에서 점심을 함께 먹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서는 묵묵히 자신의 도시락에 집중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임유진이 민서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띄어 있었어요. 아니, 민서 씨. 지금 사무실에서 냄새나게 뭐 하는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집에서 싸온 도시락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무실에서 그런 냄새나는 음식을 먹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유진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밖에서 먹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당장 치우세요. 이 냄새 때문에 일을 못하겠네. 당신 같은 실력으로 일하면서 이런 수준으로 행동하면 우리 팀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이름도 없는 지방대학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나요? 민서는 발끈해서 대꾸하려다 감정을 꾹 누르고 이내 침묵하였습니다. 냄새나는 도시락이나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지. 사무실에서 무슨 밥을 처먹고 있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민서의 도시락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도시락통에 담겨있던 반찬들이 땅바닥에 모두 쏟아져 버렸습니다. 민서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로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임유진 과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임유진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고 있었고 주변에 남아있던 몇몇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 저 사이코 임 과장! 또 시작이네! 속삭임이 사무실에 퍼집니다. 하지만 다들 안타까워할 뿐
본인한테 불똥이 튈까 무서워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으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 남성의 모습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됩니다. 순식간에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갑자기 여긴 어쩐 일로? 임 과장의 목소리는 당황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바닥에 무릎 꿇은 민서를 발견합니다. 민서야! 모두의 시선이 바닥에 앉아있는 민서에게 향합니다. 사무실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흐릅니다. 삼촌,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삼촌이라는 단어가 사무실에 폭탄처럼 떨어집니다. 삼촌이라고요? 경멸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정성껏 만든 건데! 회장이 무릎을 꿇고 음식을 함께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신 임유진 과장 맞지요? 날카롭지만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모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 눈길을 던지고 사무실을 나갑니다. 그의 뒤로 문이 닫히고 억눌렸던 숨소리들이 터져나옵니다. 삼촌이라고? 말도 안 돼. 임 과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그제서야 누군가 민서에게 다가옵니다. 민서 씨, 괜찮아요. 대답 없이 마지막 음식 조각까지 조용히 주워 담는 모습입니다. 민서의 표정은 담담하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민서의 뒤로 임유진은 자신의 책상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서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3주 전, 이 건물에 처음 들어설 때의 긴장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신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손녀를 맞이했어요. 고생 많았어. 민서야. 민서는 삼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 복잡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삼촌. 강태준은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다. 민서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처럼 그녀의 위장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천재 프로그래머로서 넥스트리거의 미래를 위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였어요. 오후 3시, 넥스트리거 본사 18층 대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회의실 테이블 주변으로 임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모두의 시선은 문을 향해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민서가 따랐어요. 민서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임유진도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자리에 앉자 모두가 따라 앉았어요. 침묵이 깔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께 제 조카를 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요. 둘째,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강태준은 손을 들어 진정시키고 계속 말했어요. 강민서, 이제 내가 직접 설명해 주겠니? 민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민서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넥스트리거의 신입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정체는 다릅니다. 민서는 화면에 자신의 이력을 띄웠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장, 구글과 페이스북에서의 경력 증명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AI 취약점 발견에 관한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코딩의 여왕이라 불리던 프로그래머입니다. 구글에서 AI 보안 책임자로 일했고 세계적인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수백만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한 경력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놀라움의 탄성으로 가득 찼어요. 임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유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특혜 없이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상의 끝에 제 배경을 숨기고 일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민서는 이제 화면을 전환했어요. 임유진의 이메일, 통화 녹음, 그리고 뉴라이즈와의 만남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임유진 과장이 우리 회사의 핵심 AI 알고리즘을 경쟁사 뉴라이즈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임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임유진의 필사적인 외침에도 민서는 담담하게 계속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알고리즘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서는 이제 코드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키며 문제점을 설명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코드가 유출되면 수백만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한 기업 비밀 유출이 아니라 심각한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서의 전문적인 설명에 임원들은 경악했어요. 기술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취약점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구글에서 제가 발견했던 프로젝트 제로 취약점보다 심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분석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민서의 말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민서야. 민서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첫째, 취약점을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임유진 과장의 행동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선이 임유진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한 거였어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인사 담당 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임유진 과장은 5년 전 자신의 스타트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뉴라이즈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했었죠. 임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태준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임유진 과장은 오늘부로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임유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완전히 축 처져 있었어요. 임유진이 나간 후 강태준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서가 제안한 보안 강화 방안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민서를 바라보았어요. 오늘부로 강민서를 넥스트리거 AI 보안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보안과 알고리즘 개발을 책임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서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구상 중인 안전한 AI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서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새로운 비전을 설명했어요.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혁신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계획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귀를 기울였고 점점 더 흥미로운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서는 강태준과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지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 씨? 아니, 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에요.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원 씨, 한 달 후 넥스트리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서가 이끄는 AI 보안 연구소는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은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오후
민서가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면접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지원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방대 출신인데 지원해도 될까요? 민서는 그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넥스트리거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열정과 능력을 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녀의 말에 지원자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이제 넥스트리거는 배경이 아닌 진정한 실력으로 평가받는 회사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민서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난 한 달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여정이었죠. 민서의 사무실에는 이제 작은 도시락통이 장식품으로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바닥에 흩어졌던 도시락을 기념하기 위해 삼촌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볼 때마다 민서는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민서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진정한 리더가 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넥스트리거를 넘어 한국 IT 업계 전체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었어요. 민서의 책상 위에는 다음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AI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미래를 향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민서는 이 문장을 작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었어요.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